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길다란 도면 보이죠? 해칭되어 있고, 내부에는 이렇게 뭔가 형상이 또 따로 있고, 내부에는 또 해칭이 없는 부분도 있고, 도면 그릴 텐데, 얘는 좌우 대칭도 아니고 위아래 대칭도 아니네요. 심지어 밑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바닥 부분도 이렇게 단차가 좀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쉬운 도면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못 그릴 그림은 아닙니다. 못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은 저는 밑에서부터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좌우 대칭이건 위아래 대칭이건 되게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걸 그리시면서 느낀 게 대칭인 거는 한쪽만 잘 그리면 한쪽은 되게 따라오잖아요. 쉽게. 근데 대칭이 아닌 비대칭인 도면 형상들을 그릴 땐, 조금 이제 이런 방법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번거로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그림을 생성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좀 비대칭 도면들 그릴 때는 그냥 차근히 하나하나씩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그죠? 그리고 그 지금 작업이 다음 어떤 작업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조금 생각해 주면 작업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입니다. X라인 이용해서요. X라인, 엑셀렌터 치고 수직 수평선 그릴 거고, 여기 원점은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부분을 다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밑에 부분에 보니까 R18이 있다, 그죠? C엔터, 센터 찍고, 그냥 18 주시면 되죠. 뭐, 왼쪽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이쪽은 18 그려줬으면 됐고, 요까지 어떤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떠 있다, 그죠? 여기. 이만큼 갭이 있는 것 같고, 떠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갔다가 뭐 이렇게 보이네요. 치수가 있는 게 또 있고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9라고 숫자를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10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 사이는 3mm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15라고 있고 4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에서 15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됐죠? 트림으로 헷갈리지 않게 여기를 끊어버릴게요. 반원 정도는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직선이 있는 거니까 이 정도 그려놓고 X라인 이용해서 45라고 주고 수직을 왼쪽 올리겠습니다. 얘는 요 라인이겠죠. 자, 15mm 안쪽으로 놓고 그 다음 12mm 만들겠습니다. 옵셋으로 15mm 하나, 옵셋으로 하나 넣어놓고 또 옵셋으로 12mm라고 해서 바닥에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고 요만큼을 다시 우리 옵셋을 할 거예요. 얘는 여기서 위에서부터 19mm입니다. 옵셋으로 9라고 주고 얘를 이렇게 내릴 거예요. 좀 헷갈리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나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그죠? 조금 덜 헷갈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김에 여기까지 트리밍 해버리면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도 바로 해버리죠. 왜냐하면 이 선들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는 선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에 그릴 때도 물론 형상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4mm고 조금 형상이 좀 달라. 좀 1mm가 얘가 조금 단차가 더 깊어요. 어쨌든 트림으로 얘까지 해버리면 이제 형상은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거예요.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해되셨죠? 어, 컨트롤스로 저장해 주고요. 자, 이제 오른쪽 한번 그려볼까요? 오른쪽은 X라인으로 수직선을 하나 내리셔야 됩니다. 이 라인이 이쪽에 해당해요. 그리고 45, 15, 12는 똑같네요. 옵셋으로 45라고 주고 안쪽으로 보내고 옵셋으로 15라고 주고 안으로 넣어주고 옵셋으로 12라고 해서 밑에서 위로 12라고 해서 얘를 밑에서 잠깐만요. 어, 요거는 잠깐만요. 선이 두 개네요. 음. 안 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부분 다시 할게요. 왜 다시 해야 되냐면 요 라인까지는 맞는데요. 됐죠?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내려간 부분에 대한 값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12mm가 요 라인에서 시작한 건지 어떤 건지 좀 먼저 알아야지 이 깊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도면상에선 느낌상에선 요게 같은 라인에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 같은 라인에 있고 여기서부터 12mm 내려가는 거. 그러면 요 부분부터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면 되죠. 위쪽에 선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 트리밍 해버리죠. 그러면 헷갈릴 일은 없어요. 이상 없죠. 자, 요거 라인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옵셋으로 45까지는 맞고요. 오른쪽으로 옵셋으로 12mm는 맨 처음에 그렸던 얘부터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옵셋으로 15mm 넣어주고 옵셋으로 4mm를 위로 띄우는 겁니다. 자, 트림으로
이거 잡고 지우고, 그죠? 필요 없죠? 지우고, 얘도 여기가 단차 부분이죠?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레이저 지우고, 맞아요. 이렇게 지워주시죠. 이게 단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은. 트림으로 여기까지 지워주고, 여기도 트림으로 이렇게 잡아서 지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줄게요. 형상이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4mm입니다. 사실 요거, 요 사이는 3mm고요. 12에서 9를 뺐으니까 3이고, 얘는 12에서 4를 뺐기 때문에 사실 요건 8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게 8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 두께는 같으니까요. 12mm, 12mm. 다만 여기 단차가 1mm가 더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좀 더 깊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건 중심선일 거니까 일단 두고요. 요 바깥쪽에 감싸고 있는 요원 보이십니까? 이건 36이라고 합니다. C 엔터, 센터 찍고 36으로 원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트림으로 이제 여기 잡고 엔터 지워주고 지워주시면 형상이 잡힐 거고, 여기는 R8이 돼 있죠? R8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R8로 필렛을 줄 때는 자르지 않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F 엔터, 그 다음에 자르기 T 엔터, 자르지 않기를 클릭해주고 R 엔터 8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 8 잡아주고 얘도 8을 잡아주겠습니다.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 선택하시고 이렇게 끊어주고 이쪽도 트림으로 얘 잡고 요거 끊어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 잡아서 이렇게 끊어주셔야겠죠. 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중심선이 여기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외형선이죠. 그럼 지금 선이 하나 라인이죠. 선을 그냥 바로 정리해버리죠, 우리. 자, 브레이크 엔터로 선택하고 객체, F 엔터로 여기를 끊어 주겠습니다. 두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됐죠? 최초에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최초에 우리가 기준으로 X라인 잡았던 수직 수평선 같은 경우는 사실 트리밍을 안 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좌우 대칭도 아니고 이게 자꾸 선을 남겨놓으면 헷갈릴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좀 선을 먼저 미리 정리해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인터레스를 저장해 주고. 자, 그럼 밑에 부분 끝났죠? 자, 그러면 얘는 맨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158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X라인 좀 이용해서 선을 보조선 넣고요. 옵셋으로 158을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네, 그럼 여기가 여기 제일 끄트머리라는 소리예요. 자, 옵셋으로 10mm씩 좌우로 빼겠습니다. 얘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좌우가 대칭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여기까지 꼭대기고요. 옵셋으로 29라는 숫자로 중심에서 내리고요. 여기에 C 엔터, 콩 찍고 D 엔터 14파이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더 이상 없죠. 여기 근데 원이 하나 더 있네요. R14도 보입니다. C 엔터, 센터 찍고 14라고 하나 그려주고요. 얘는 요거 그렸고요. 밑에 부분은 이 38, 17을 가지고 얘를 완성하고 선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얘 같은 경우 옵셋으로 38 주고요. 얘를 내리고 또 옵셋으로 17이라고 해서 또 하나 더 내려주죠. 됐고요. 자, 17의 끝자락에는 C 엔터, 센터 찍고 여기는 R8이 하나 존재하고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X라인 이용해서 8의 4분점 선들을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선이 헷갈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이 헷갈리니까요. 위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쪽, 요거 안쪽에 거는 방금 밑에 거하고 연결된 거 우리는 바깥쪽 선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얘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얘는 원호가, 여기네요. 즉, 아까 우리가 14라고 한 R 부분 그렸던 부분 여기죠. 여기 교차점, 즉 원점으로 36이 있습니다. C 엔터, 공 찍고 그냥 36 해주시면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됐죠? 트림으로 원 잡고 엔터, 바깥쪽 선입니다. 됐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고요. 자, F 엔터, R 엔터, 6이라고 주고 6 주면 되고 여기도 6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트리밍에서 자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죠? 네, 다행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요 길다란 라인, 요 라인이 아까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요거 안쪽을 만들었고요. 같은 여기 센터에서 R20이 또 있습니다. C 엔터, 센터 찍고 20이라고 주시면 돼요. 아마도 이쯤까지 왔으면 솔직히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선을 어떻게 남겼는지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처음 시작하시거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캐드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일 거예요. 어떤 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이 되게 겹치거나 내가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관된 선들이 어떤 거였지라고 헷갈리면 얘하고 연관된 선들을 선택해서 레이어에서 좀 바꿔놓으세요, 그냥. 아니면 색깔로 바꿔놓는다던가. 일부러 바꿔놓으시고 걔들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외형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예요.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기억하잖아요. 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작업을 그냥 순차적으로 할 건데, 혹시나 헷갈리시면 선의 특성을 좀 바꿔버리세요. 색깔이나. 그러면 좀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요. 여기 R5가 있네요. F 엔터 R도 5라고 주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트림으로 양쪽 두 개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런 형상 나오고, 자, 또 트림으로 얘 잡고 이렇게 빼버리고, 이거 지워버리면 이렇게 모양 나오죠. 또 트림으로 얘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밑에 부분도 형상이 잡혔습니다. 트림으로 얘 사이를 또 이렇게 지워주시면 완벽하게 형상이 잡히는 거예요. 요거는 이 바깥쪽에 있는 얘죠? 얘는 밑에 있는 선하고 또 이따가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두면 됩니다. 저장. 요거는 필요 없는 선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셋으로 40이라는 숫자가 여기 눈에 보이고요. 얘죠? 얘는 17mm 내리는 부분이 얘니까 얘를 잡고 밑으로 내리고 C 엔터, 센터 찍고 여기는 지금 파이 값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는 14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저라면 여기를 그냥 2-14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요. D 엔터 14파이라고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호거 끄트머리하고 여기 닿는 부분이 36이라고 하는 교차 지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옵셋으로 36 나누기 2라고 주고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 하고요. 결국은 여기 교차점에서 얘 탄젠트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얘가 완성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사람 얼굴 모양 같기도 하다, 그죠? 아무튼요. 엔터 해서 접선으로 붙이고 여기 끝자락 붙이고 딱 사실은 이 선이 사실 필요가 없었죠. 미러 시키면 되니까요. 사실은. 네,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필렛 줄 텐데 필렛에서 이제 자르기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R 값은 다시 6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 R6 잡아주는데 선이 끊어져 버렸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연장 선택하고 엔터 이걸 연장시키고 분명히 또 여기를 필렛 주고 나면 선 또 끊어질 거예요. 자, 또 연장 EX 엔터로 연장시켜 주시면 돼요. 뭐 EX 연장을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걸 트리밍 자르지 않기로 하고 요까지는 자르지 않기로 하고 작업하는 게 더 수월했을 뻔합니다. 트림으로 얘하고 얘 잡고요.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밑에 영상 잡혔고요. 컨트롤 C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또 트림으로 얘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형상이 잡혔고요. 요 선은 라인 지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쪽으로 요 라인입니다. 요 위치 혹시 기억하시겠죠? 34네요. 옵셋으로 34 나누기 2라고 주고 오른쪽 보내고 C 엔터 여기 있는 원이 여기 교차점의 원이 10파이네요. D 엔터 1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저쪽에도 있다 그죠? 미러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 제 눈에는 여기 R 사이 여기하고 요 R 사이는 트리밍 돼 있는 것 같고 위쪽까지 마저 하자면 이렇게 트리밍 된 것 같아요. 브레스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칭 빼놓고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되셨습니까? 사실 쉬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쉬운 그림은 아니었고 좀 기억을 하면서 그려야 되는 좋은 예제네요. 이런 예제들도 해줘야지 그죠?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적어도 CAD로 우리가 이제 도면 그립니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하중이 얼마일 때 두께를 얼마로 줄까, 볼트 크기를 얼마로 줄까 이런 계산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으로 이제 우리가 도면화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탐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저는 이걸 산수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를 좀 잘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셋을 할 때, 아까도 그렇지만 여기 옵셋의 절반의 값이 34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그냥 암산으로 17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옵셋에서 34 나누기 2를 했지만 그냥 암산으로 이게 34의 절반이 17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그냥 17로 바로 옵셋 해버리는 게 사실 나아요. 당연하겠지만 얘도 20의 절반은 10인 거니까 그냥 옵셋 10 해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캐드는 할 때 적어도 산수 정도는 좀 우리가 잘하자. 사측 연산은 좀 잘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이제 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중심선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심선은 여기까지는 정리가 필요하네요. 요거 이레이저 지우고 요거 이레이저 지우고요. 위쪽도 중심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지워줘야겠죠? 지우고
여기도 중심선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정리하고 여기는 중심일 여기도 빠져 있습니다. 이거 빼버리죠.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브레이크로 끊어버리고 얘 지우고 여기도 브레이크로 끊어버리고 여기도 끊어주십시오. 자, 여기도 브레이크로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그러니까 밑에를 정리를 안 했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컨트롤 S로 저장하고 나머지 이 선들은 다 중심선인 거니까 맞습니까? 선택하시고 위쪽도 있을 거예요. 선택해서 얘는 임제 중심선으로 다 선거를 한꺼번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형상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해칭을 하고 치수를 넣죠. 해칭하고 치수 넣도록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안쪽에도 치수들이 있는 거 보면 우리 치수 주고 해칭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칭선이 안 지나가게끔 하려면 치수를 주고 해칭을 마지막에 하는 게 더 나아요. 작업성이. 자, 어쨌든 형상은 이렇게 잡혔고 이상이 없고 이런 알들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의 알들이 다 표현이 됐는지 꼭 봐주세요. 그죠? 빠뜨리면 사실 이 알을 잘못해서 만약에 못 넣었어요. 근데 해칭을 해버리면 해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 필렛을 잡기 전에 해칭을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필렛을 하고 나면 그 어떤 부분에는 해칭이 됐거나 더 됐거나 덜 됐거나 그런 형태가 막 나타나요. 그럼 또 해칭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해칭을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형상은 이상 없이 제 눈에는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얘 잡아서 이제 위치, 도면을 이제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치수 한번 넣도록 하죠. 이렇게 이번엔 이쪽에다가 좀 몰아놔야겠네요. 위쪽 위아래로 좀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장하죠. 자, DR에 엔터 치시고 알값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알값 하나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DLR 엔터 치시고 치수가 이게 9mm라고 하는 부분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좀 다르니까 저는 9mm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토탈 12mm도 한쪽에다 이렇게 모을 거고요. 요 사이 거리값은 필요 없습니다. 계산해보면 3인 거 나오죠? 3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중복 치수가 되는 거예요. 밑에 얘하고 얘도 위쪽으로 치수 뽑지 말고 밑으로 내리세요. 이게 맞아요. 그죠? 이렇게 좀 내려주고요. 이거 조금만 더 왼쪽으로 빼죠. 사실 이 외형선에서부터 첫 치수선까지의 간격이 원래는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해요. 8에서 12mm라고 하는 어떤 정의가 있기는 해요. 뭐 그 더 이상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첫 치수선은 외형선에서 좀 이렇게 간격이 넓고요. 그 다음 치수선부터 간격이 좀 좁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뭐 더 간격의 어떤 정의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되게 막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공간이 너무 좁다고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여버리면 이건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 보기 싫다기보다도 그림 이 도면을 제도로 할 줄 기계 제도라고 하는 하나 영역인데 이거 제대로 인지 못하는 걸로 사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해주시면 좋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m죠. 그 다음에 토탈은 여기도 12mm였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mm가 있습니까? 있죠. 네, 이 정도 표현해주고. 잠깐만요. 도면을 조금만 더 위로 올리죠.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됐고요. 그리고 사실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같은 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중심선은 제가 볼 땐 조금 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하고. 붙이지 말고 요 정도 이렇게 연결해 줘야지 이게 이 라인이 같은 여기 밑에 있는 밑에 바닥하고 요 라인은 같이 붙어 같은 라인이다라고 하는 게 좀 선언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요 사이 간격 3mm 필요 없습니다. 중복 치수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맞지만 여기 3mm는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대도면에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얼마였죠? 아까 45mm였죠? 이거 넣어주고 여기도 45mm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만약에 참고 치수로 넣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90인데 참고 치수로 괄로 쳐놓고 넣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트롤스로 저장하고요. 자, DR에 엔터 치시고 여기 R값이 보이죠? 여기도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 R8 해놓은 거 뭐 좋습니다. 여기도 R6 이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왼쪽에는 지금 치수가 빠져 있죠.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 좌우가 대칭이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라고 했으니까 대칭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얘가 이쪽하고 같다라고 하는 증명이 사실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심선이 여기까지만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 중심선을 끌 때, 만들 때 제가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었다면 여기까지 뺐겠죠. 완벽하게. 지금 이 외형선까지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대칭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넣은 거예요. 적어도 요 위쪽은 대칭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대칭은 이지만 표현상으로는 여기다가 치수를 넣어주는 게 맞아요. 완전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여기 치수 넣을 거라는 소리예요. 결론은. 됐죠? 스로 저장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치수 넣는 방법이 3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가 붙은 지점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가 붙은 지점을 연결해서 36mm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DLI 엔터 치어서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터치를 좀 잘해야 되는데 한번 해봐요. DLI 엔터 치고요. 여기 원호의 접선 부분을 터치하면요. 여기 터치하면 선이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원호 부분 터치하면 선이 또 원호가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 따라온 지점에 클릭을 해주면 선이 하나 생기고 얘도 마찬가지 터치하십시오. 터치하면 선이 따라오고요. 여기도 터치하십시오. 그럼 선이 따라와서 여기 결국은 이렇게 붙죠? 여기 클릭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네요. 그죠? 저조차도 여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요. 선을 하나 요 같은 라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도 여기만 완성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원호를 이 스탠드로 연장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여기 언저리 쪽을 그냥 끊어버리죠. 이렇게 요 선을 좀 살려놓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조금만 더 끊을게요. 요 사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인쇄 출력을 하고 나면 이 선이 좀 오해받기 쉬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기도 요만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트림으로. 그래서 얘를 보존선일 거니 우리가 이제 치수를 따올 치수선에 해당하는 보조선일 거기 때문에 가능성 바꿀 거고 얘도 이렇게 해서 밀어해서 저쪽을 하나 만들고 치수를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서 36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임의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런 느낌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얼마? 20mm고요. 이상 없고 DLI 엔터 치고 이거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한쪽만 치수줘도 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DI 엔터 치고 이거는 멀티 텍스트로 밑에도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2백이라고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밑에 원이 한 개 더 있어요. 그 다음에 DDI 엔터 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빼서 멀티 텍스트 2개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럼 좌우가 2개가 있는 거. 이상 없고 자 치수 주도록 하죠. DR 엔터 치고 원호 그 다음에 또 원호 그 다음에 또 원호 바깥쪽은 바깥쪽으로 뺄까요? 또 안으로 빼면 모양이 별로 안 예쁘네요.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간격 하나 넣어주고요. 치수는 중심이 갈라지어 있는 것보다는 붙어 있는 게 낫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빼주시는 게 저는 나아 보입니다. DRA 해주시고 반경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치수 꼭대기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는 29mm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8mm였고요. 그 다음에 어디 17mm인가 뭐 하나 있었죠? 그러면 17mm는 얘에서부터 얘까지가 17mm인데 도면상에서는 이게 원래 첫 치수였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요거 조금만 오른쪽으로 한 칸 더 빼요. 그 다음에 17mm를 얘에서부터 얘까지를 한 개 더 뽑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뒤에 라인 치시고 4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뒤에 라인 치시고 맨 밑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가 158이었나요? 158로 도면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치수를 이렇게 넣고 보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첫 치수네요. 두 번째 치수, 요게 세 번째 치수. 그렇다면 여기도 첫 치수는 요하고 같은 라인에 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치 기능 S 엔터 치시고 요만큼 잡고요. 엔터. 여기 끄트머리를 잘 찍어서 여기 라인에 터치해서 요 같은 라인 좀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 스트레치로 요 라인만 선택을 해서 잘 선택해서요. 엔터. 여기 끝 터치를 요 라인하고 같게끔 한 번 더 요 라인하고 같게끔 이렇게 조금 당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선상에 오게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면을 전체적으로
위치는 여기가 낫겠네요. 이걸 옮기다 보면 헷갈릴 거고, 여기 도면 깊이 안에는 얘가 좀 어울릴 것 같네요. 얘를 중간에 놓을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치수 때문에. 안 그러면 양식을 좀 키우면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양식 안 키웠습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자, 컨트롤 저장해주고. 자, 이제 치수를 해칭을 아직 안 했어요. 자, 치수가 이상 없이 다 들어간 거 확인이 되면 이제 해칭 넣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치수 넣을 때 우리 이것 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얘를 그릴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센터에서 원 그렸고, 또 원 하나 더 그렸고, 왼쪽에 10, 45, 그 다음 15. 밑에서 9 잡아서 이거 그릴 수 있고, 이상 없고, 같은 라인이니까 선 그려서 내려서 그리고 폭 이상 없고, R 넣어줬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158 올라가가지고 만들고, 29 내려와서 원 만들고, 여기에서 14, 그 다음에 여기 교차된 지점에서 36 만들고, 여기 교차된 지점에서 20 만들어서 1, 2개, 3개 만들었고, R 줬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센터 기준으로 38 내려와가지고, 좌우로 34 기준에, 여기는 18짜리 2개 그렸고, 17mm 내려서 R8 그렸고, 선 위로 당겨서 트리밍하고, 됐고, 여기 필렛을, 그 다음, 원 그렸던 여기에서 필렛 줘버렸고, 그 다음 여기 탄젠트 라인은 36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 자, 여기 치수는 위에 있다. 그랬죠? 치수 이상 없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해칭 넣죠. 좀 힘들었습니다. 해칭은 H 엔터고요. 해칭선 여기를 안 넘기게 하려면 해칭을 몇 번 해야 돼요. 아마 이 영상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분명히 해칭을 여러분이 할 거예요. 해칭 패턴을 이렇게 바꾸실 거예요. RC 31번으로. 그래서 작업을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했다 칩시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잠깐만요. 해칭을 몇 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해칭선이 이걸 안 타넘었네요. 그럼 너무 다행입니다. 한 방에 되네요. 그러면 다시요. 해칭 H 엔터 왼쪽에 클릭 오른쪽에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빠져나오죠. 보통은 이게 이렇게 클릭하면 두 번째 클릭을 할 때 해칭선 이 선을 타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선을 그냥 가로질러 버리거든요. 해칭선이. 근데 지금은 뭐 운이 좋은 건지 그죠? 이렇게 안 타넘었어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안 타넘었어요. 이게 이렇게 부득이하게 치수선이 이제 치수가 안쪽에 있는 경우긴 한데 해칭선이 이걸 타넘어 버리면 도면이 보기가 너무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얘처럼 안 타넘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안 타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칭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 해칭 없습니다. 해칭 없습니다. 구멍 쪽 부분은 해칭이 다 없네요. 다 이상 없이 다 들어갔다 그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끝났고요. 그럼 이번 시간 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시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좌우 위아래가 전혀 대칭이 아닌 형태, 일부분만 대칭인 형태의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렸고, 맞죠? 여기 단차 부분은 요 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한 거고요. 여기 이런 표현이 맞아요. 됐고, 그 다음에 도면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좀 모양 1mm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 치수 줄 때 36mm는 치수 보조선에 해당하는 이 라인들을 우리가 좀 그어놓고 그리는 게 치수 주는 게 좀 편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치수 잘 보면서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칭은 치수를 타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 그것도 그냥 우연찮게 잘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